경기 88분, 대부분의 유럽 축구팀이 코너킥을 경기 시간을 지연하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순간을 예술 작품으로 바꿔놓으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을 울리는 슈퍼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의 환상적인 코너킥 장면을 본 엘링 홀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88분이 되자 경기장의 대부분 선수들은 지쳐 숨을 헐떡이며 발걸음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유럽 축구의 치열함은 유명하며 경기 막판의 매 순간은 성과를 지키거나 동점골을 찾기 위한 생사의 전투와도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코너킥은 종종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선수들은 코너 플래그 근처에서 공을 지키며 시간을 버는데 집중합니다. 이 상황에서 직접 골을 노리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두 팀 모두 체력을 소진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코너 플래그 근처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코너킥을 이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마무리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갔습니다. 그의 발끝에서 나온 공은 마법 같은 곡선을 그리며 골대 안으로 직행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순간 손흥민은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88분에 나온 이 코너킥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시간을 끌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승리를 위해 정복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이 순간 손흥민은 축구장의 예술가가 되었고 관중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상대 골키퍼는 멍해졌고 수비수들은 얼어붙었으며 토트넘의 동료들은 기쁨에 들떴습니다. 모두가 방금 역사적인 장면, 교과서에 실릴 법한 전략적이고 수준 높은 플레이를 목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링 홀란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수한 골을 넣은 스트라이커는 자신을 능가하는 선수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슈퍼골을 보고 난 후 홀란드는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손흥민의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자신감 넘치고 자부심 강한 홀란드가 부끄럽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입니다. 이는 홀란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상식을 초월한 플레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축구 세계에서 많은 선수가 경기 막판 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손흥민은 그 순간을 골로 연결시키는 대담한 선택을 하며 자신의 클래스를 재확인시켰습니다. 유럽 축구에는 수준 높은 선수들이 많지만 경기 88분에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코너킥으로 득점을 생각할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동료들에게 정확히 패스하는 것조차 어려운 순간에 공을 골대 안으로 넣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축구의 창의적이고 비범한 정신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유럽 축구는 전술적 규율로 유명하며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됩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슛은 이러한 계산을 초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슛은 직관, 뛰어난 기술, 그리고 용기의 결합체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안전한 선택을 할 때 손흥민은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할 때 손흥민은 한계를 도전했습니다. 홀란드가 부끄럽다라고 말한 것은 그와 유럽 축구계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음을 대뜻합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 홀란드는 폭발적인 능력으로 유명하지만 이번 손흥민의 슈퍼골은 그가 특별함을 지닌 선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홀란드가 자주 드러내지 못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홀란드에게는 힘과 속도가 있다면 손흥민에게는 섬세함, 기교, 그리고 가장 극한 상황에서 빛나는 지략이 있습니다. 홀란드는 단순히 칭찬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경기 막판에 코너킥이 주어질 때마다 팬들은 손흥민을 떠올릴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시간을 끌거나 지연시키고자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손흥민처럼 할 수 있을까? 만약 할 수 없다면 그들은 그저 평범한 선수일 뿐이며 손흥민은 예술의 경지에 오른 선수라는 뜻입니다. 이번 손흥민의 골은 단순히 토트넘에게 유리한 점수를 안겨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압박, 피로,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진정한 클래스를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경기 종료 휘슬을 기다리고 있을 때 손흥민은 여전히 득점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순간을 기회로 삼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순수한 축구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적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홀란드와 축구계 전체가 손흥민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축구가 상업화되고 계산적인 스포츠가 되어가는 시대에 손흥민은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에게 모든 긴장을 잊고 축구의 순수한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합니다. 토트넘 팬들은 당연히 기쁨에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단순히 영웅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선수를 가졌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중립 팬들은 이것은 하이라이트에 영원히 남을 장면이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상대팀 감독은 이렇게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88분, 우리는 손흥민도 지쳤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미소와 고개 끄덕임만으로 존경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놀라움을 선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는 속도, 기술, 그리고 뛰어난 축구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88분에 나온 코너킥 골은 손흥민이 익숙한 패턴을 두려워하지 않고 틀을 깨는 선구자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홀란드가 이제 손흥민을 만났습니다. 손흥민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선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홀란드가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단순히 공을 지키고 시간을 끌 생각을 할 때 손흥민은 더 높은 차원의 플레이를 보여주며 전설적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전에는 경기 막판 코너킥이 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슈퍼골 이후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선수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손흥민이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코너킥에서 직접 슛을 시도하거나 창의적인 세트피스 전술이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은 새로운 전술적 사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손흥민을 따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의 기술과 독보적인 침착함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분명합니다. 전설적인 골 하나가 남긴 흔적은 축구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손흥민은 평범함을 넘어선 위대한 선수로서 그 존재감을 확고히 했습니다. 분석해보면 이번 슈퍼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강철 같은 멘탈을 가지고 있으며 압박 속에서도 자신을 통제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도 정확성을 유지할 줄 압니다. 그는 수천 번의 코너킥을 다양한 상황에서 연습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이미 무의식에 깊이 새겨진 것을 재현했을 뿐입니다. 클롭 감독이 과거 다른 사례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손흥민은 과학, 심리,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를 합니다. 88분 유럽 전역이 코너킥을 시간 지연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손흥민은 그것을 슈퍼골로 바꿨다. 이 말은 손흥민의 엄청난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다른 이들이 잔재주로 우위를 지키려 할 때 손흥민은 공격하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칩니다. 홀란드와 같은 날카로운 공격수 세대의 대표주자가 우리는 그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한다. 고 외친 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이 용기와 섬세함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는 인정이었습니다. 이번 슈퍼골은 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전설로 회자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경기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상대의 상상력과 존경심마저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클래스입니다. 평범한 순간을 불멸로 만들고 단순한 시간 지연용 코너킥을 영원히 기억될 슈퍼골로 바꾼 것, 바로 손흥민의 위대함입니다.